연필을 항상 준비한다는 거를 컴퓨터에 껐다 키면 연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살짝 밀렸는데 다우산업 0.17%, 나스닥 0.42% 밀렸고 S&P 0.63% 밀렸는데 오늘 우리 증시가 안 열리면서 그 영향을 안 받았죠. 유럽 증시는 영국 증시가 밀렸고 프랑스, 독일 지수는 살짝 살아났습니다. 크게 지금 이제 급락한다거나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좀 바닥 다지게 하는 듯한 분위기, 좀 그런 분위기가 보여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 선물 지수인데 선물 지수 크게 안 밀리죠? 0.2%, 0.12%에 크게 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약간은 좀 정상적인 이런 분위기, 뭐 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정상적인 게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바닥 다지게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원님 어서 오세요. 시플라운님 오셨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티켓 규격 잠깐 보고 갈게요. 저도 티켓 규격을 매수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요게 좀 미증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티켓 규격가 이게 이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게 QQQ잖아요. 그 3배 레버리지가 티켓 규격인데 주봉 차트를 조금 보면 오주선이 회복해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주선들 반짝해졌거든요. 물론 다시 오주선을 깨면 추세가 깨지게 되고 그만큼 다시 나스닥이 크게 밀려요. 근데 나스닥 100에 속한 이 QQQ를 추정한 TQQQ가 어쨌거나 이 오주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만 바닥 다지기를 하고 이제 그 미국 나스닥 전체적으로 좀 추세 전환과 턴이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5월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가 좀 이제 빠르게 좀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생각보다 더 올라가는 게 했는데 핵심 인플레이션도 4.4%, 전년 동기 3.9%보다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인플레는 지금 당분간은 좀 조금 막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전쟁이 진행 중인데다가 원체 물가 자체가 지금 원자재도 그렇고 뭐 밀이며 쌀이며 다 이렇게 쌀은 뭐 있다죠. 막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당분간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러지 기름값 특히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뉴욕에서 마지막에 하락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동을 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미증시가 좀 올라갔고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차트라든가 이렇게 추세 전환해 놓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좀 바닥 다지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돼요. 송 교사님 어서 오세요. 외국인이 드디어 2달 만에 처음으로 1조를 베팅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달러가 좀 안정화되고 있죠. 안정화되고 있고 외국인이 그렇게 팔다가 정말로 간만에 외국인 매수에 들어온 걸 봤죠. 이렇게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팔다가 드디어 1조 가까이 들어왔는데 천만 다행이죠. 코닥 시장은 이제 어차피 여기 이렇게 팔았는데 이 매도세가 크지 않았어요. 예, 크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근간에 개인분들이 이제 많이 짐을 싼다는 이렇게 왜 그러면 당연하죠. 그죠? 시장이 너무 불안하잖아. 전쟁 났지. 특히나 또 지금은 은행권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을 움직이시는 개인분들도 야 이게 주식 투자해서 위험한데 그냥 은행에 넣어놓을까? 은행 금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약간은 좀 이 악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야 증시로 몰려드는 자금이 많은데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고금리일 때도 어차피 시장은 잘 돌아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그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200, 그죠? 공매도가 허용된 게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이죠. 요 두 개가 공매도가 허용이 돼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빠지고 들어오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신규 편이 빠지고 들어나와가죠. 예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편이 되자마자 공매도로 맞았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 이번에 이제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이 공매도의 공포감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냥 참조 사항만 하시면 돼요. 대차 거래가 늘어나든 물론 대차 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공매도의 선행 지표도 되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알아서 대차 거래 늘어났다 이 얘기지.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 한 번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한 번 하락 추세를 타게 되면, 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잘 이해하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개별주 투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ETF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2차 전지가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2차 전지 ETF를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이 ETF 출시될 때가 또 하필이면 너무 높아. 막 이렇게 높을 때 이럴 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ETF가 아무리 ETF라도 안전한 게 아니고 원유, 그러니까 막 전쟁 나고 나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원유 ETF, 원유 인버스 ETF에도 막 올라오고 이제 인버스 같은 이제 막그 인버스가 됐든 일반 원유 ETF가 됐든 간에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그 손실률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ETF가 됐든 어떤 게 됐든 간에 굉장히 낮을 때 싸게 사야 돼요, 주식을. 주식이 됐든 ETF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저점에 사야지 수익이 나지 막 너무 막 좋아지고 막 고점에 있고 뭐 모든 뉴스 다 나와 있고 호재는 시장에 다 알려져 있으면 그 ETF도 샀을 때가 최고가가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말 그대로 에너지 ETF 전성시장이 이런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좀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신재생이 지금 뛰고 있는데 이런 ETF 성적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고 어제 제가 그 풍력주 알려드렸지만 지금 태양광, 풍력주 막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이제 여기 나오고 있죠. 태양광까지 지금 10년 만에 거의 3배, 10년 전에 3배 정도의 어떤 시설이라는 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좋은데 근간에 며칠간은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잠깐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제가 그 KRX 헬스케어 지수를 작년 언젠가 한번 쭉 점검을 했었는데 저번 주인가? 저번 주죠. 그죠? 점검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거의 승승장구해 있었거든요. 엄청 날아가고 있었어요. 해피데이님 어서오세요. 승승장구 하다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2년을 약세를 왔어요. 2년.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호재, 뭐 진단키트라든가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 mRNA라든가 이런 모든 친구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쫙 왔죠. 제자리로 쫙 왔어요.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 왔고 어제 그 섹터 강의할 때 제가 한번 해드렸지만 앞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간 거 말고 많이 떨어진 제약바이오라든가 아직 못 올라간 수소라고 이제 전기 꿈틀꿈틀하죠. 전기차 뭐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는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HLB나 HL생명학 특히 이제 그 HLB 글로벌 예전에 넥스사이언스죠. 이런 친구들도 그 베트남에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중간에 또 호재가 뜨면 이게 반등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 백신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지금 많이 잠잠해졌어요. 물론 지금 다시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반등하는 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백신은 이제 엄청 많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호재로 주가가 움직이기 힘들고 HLB는 전체적으로 리보세라닙에 대한 호재가 있는 거죠. 요번에 HLB 생명과학 6월 7일이죠. 그죠? BW 청약하는 게 딱 그날인데 어제 알려드렸듯이 체외진단 의료기기 그 에임을 98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FA도 HLB에서 한번 인수를 했죠. 체외진단 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같은 이런 이쪽 계열, 그러니까 바이오 계열로다가 계속 이제 회사들을 M&A를 하는 지금 상황이고 로터스가 지금 시장에서 로터스모로서는 없더라고요. 그죠? 8배 부상증자 권리랑 효과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렇게 8배 이제 많이 올랐죠. 지금 10,000원 정도에서 거의 뭐 8만원? 9만 찍었으니까 거의 9배, 10배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권리락 생기면서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그 사람 볼 거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좀 이제 그 시장 상황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주식을 이게 순간순간 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거 정도 알고 오셔야 돼요. 자, 봤더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친구들도 아직 바닥을 제 생각 물론 급락이 나와도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급락이 나온다기보다 이제는 좀 변동폭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별한 또 악재가 없으면 돼요. 더 이상 악재가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냥 급락은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특히 증시는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질 일도 없어요. 사실은 보면 그렇게 안 떨어지고 있죠. 자, HLB나 HL생명 어제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내일 아침에 이제 장 시작 전 체크해가 좀 넘어갈 건데, 아직은 주중이죠. 아직은 주중인데, 월봉상은 출발이 되잖아요. 그죠? 월봉이 중요해요, 월봉이. 내일 같은 날, 되도록이면 HLB의 변곡점, 이런 자리도 있거든요. 가격이 45,200원대인데, 그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HLB는 되도록이면 45,200원대 위에서 출발해 주는 게 좋고, HLB 생명과학도 내일 이제 월 초기 때문에 살짝 꼬리 단거나 밀릴 때도 절대로 이게 변곡점 자리들 얘들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 가격이 14,100원대니까 14,100원, 2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출발해주면 나는 좀 깔끔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주중이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오주선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안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HLB 제약도 월봉에서 월 말상 20개선 위에 올려놨거든요. 이거 다행이고. 자, 주봉에서 우선 찍고 나왔기 때문에 내일 체크를 잘해서 이번 주 종가상, 오순만 깨지 않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HLB 글로벌도 전체 우선 안 깨고 있죠. 아직 이번 주중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 남았죠. 2거래일 동안 역시나 우순만 깨지 않으면 나는 크게 무리 없이, 특히 이제 일봉에서 이런 거죠. 눌림 22선 뭐 크게 급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2선 같은 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분위기가 좋고, 이 자세한 대응은 제가 이제 HLB를 거의 매일 살펴드리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오전 영상에 자세히 올려놨어요. 지금은 잠깐 딱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요. 그쵸? HLB 테라피티스도 보시게 되면 일단 월 말상일 뚫어졌으면 좋았는데 못 뚫어서 또 깔끔하게 좀 뚫지, 그죠? 내일 이제 월 초기 때문에 내일부터 5개월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주봉에서도 5주선 이탈 안 하고 있죠. 5주선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앞으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깔끔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좀 주가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HLB 테라피티스 같은 경우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봉 H가 엄청 높지 않죠? 낮잖아, 그죠? 그래서 그날로 모아가면 나중에 좀 좋은 이런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TS넥스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엉뚱하게 이제 HLB랑 같이 연결이 된 거죠. 얘는 한때 이제 HLB 그룹 줬으니까. 이 친구가 거래량은 터졌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은 터졌는데, 이게 이제 엉뚱히 리보세라닙을 엮였어요. 사실 아무 상관없죠. TX넥스젠은. 그러니까 일단 하시고 싶으면 주봉에서 전저점만 안 깨면 돼요. 전저점 안 깨면 잘 돌아나갈 수 있긴 한데, 뭐 다른 이 회사만큼도 이슈도 있겠죠. 그죠? 5주선 돌파 안착해놓을 때 보는 게 맞아요. 아직은 5주선도 돌파 못 해놨죠. 좀 주중이니까 금요일까지 좀 봐야 돼요. 모두님 어서오세요. 김선웅님 어서오세요. 자, 노터스를 마지막으로 빼놨는데, 이 친구 이제 권리락이 생겼죠. 이제 8만원 막 이런 게 이제 만원이 됐고, 제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개인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주식은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노터스는 실질적으로 이날 상한가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어요. 물량을 막아냈기 때문에 점상 가거나 계속 날아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신규 상장일이 6월 20일인가 그렇죠. 그죠? 요 전에 바로 이제 상장과 동시에 급락을 했다.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잘 하시면 되는데,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신규로 들어가거나 이럴 짓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일단 무섭잖아. 그죠? 무서운 친구들은 빼면 돼요. 우리 개인분들은 그런 게 있죠. 주식을 안 살 권리가 있잖아. 그죠? 꼭 노터스를 사야 돼. 그죠? 노터스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꼭 내가 노터스를 꼭 사야만 되는 이유가 없잖아. 옆에서 누가 막 노터스 사라고 막 계속 뭐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은, 멤버님들은 특히 노터스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날라가면 날라가는 대로 좋고 옆에 사람이 사서 수익이 잘 나면 축하드리고, 대신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10,000원짜리가 다시 30,000원을 가든 40,000원을 50,000원을 가든 아깝긴 하지만 역시나 우리가 최초에 매수한 타이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버려두는 게 나은 거야. 이렇게 버려두는 게. 알았어. 그냥 올라가든 말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막 날아가는 거 올라가는 거 너무 욕심내서 하다 보면 반드시 크게 물리니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터스에 대한 많은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노터스는 우리 게 아니다. 앞으로 안 보면 된다. 다 들고 계신 분들은 나름 대응 잘 하시고 큰 수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HLB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 내일 좀 좋은, 잘 올라가서 우리가 더 좋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